안녕하세요. 오늘은 4에서 6페이지까지 곱셈공식 활용편하고 다항식의 나눗셈, 특히 이제 나눗셈의 원리와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이어서 갈게요. 곱셈공식 활용편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 부분은 이거입니다. 곱셈공식 활용은 특별하게 이거는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곱셈공식 활용해서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요 3제곱 공식 요것만 잘 체크해보면 되거든요. 요것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요 부분만 잘 체크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보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3제곱은 x의 3제곱 플러스 y 3제곱에다가 3배의 x제곱 y랑 3배의 xy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요 놈이 3xy로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셈으로 묶인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 뺄셈이면 다 뺄셈으로 묶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플러스이면 다 플러스로 묶인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솔직히 외우는 거에는 부담이 없거든요. 관련 문제 예제 2번을 제가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한번 봐볼게요. x 플러스 y가 2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3이면 얘 값을 구할 수 있냐?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제곱하는 방법밖에. 맞죠? 세제곱을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플러스 y로 된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풀면 되는 거예요. 요 값은 얼마나 있냐면 2가 세제곱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8이겠죠. 이렇게. 이건 이따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요 값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잖아요. 그쵸? 더하기 3 곱하기 xy 값은 마이너스 3이라 했고요. x 더하기 y는 2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8이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계산하면 3, 3, 9, 9, 2, 18 음수수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뭘마냐? 8이 됐으니까 26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x의 3제곱 플러스 y 3제곱 26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떠나요? 바로 또 이어가 볼게요. 실제로 이제 문제 5번이 헷갈릴까봐 문제 5번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문제 5번은 여기 두 번째 문제를 할게요. 이건 답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문제 5번은 x값과 y값이 있었을 때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얘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밖에 없나요? 그렇죠. 이거를 3제곱 했을 때 다 뺄셈이 된다. 뺄셈, 3xy도 뺄셈이고 가로쳐서 이것도 뺄셈이다. 이렇게 뺄셈. 이 공식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네모값 얘 값을 구하려면 뺀 게 한 거. 그럼 x하고 y하고 뺀 걸 구해야겠죠. 뺀다는 거는 이거 루트 5 플러스 1에서 루트 5 마이너스 1. 이게 x라 했고 이걸 y라 했으니까요. 그쵸?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빼기 루트 5 더하기 1이 되니까 사라지죠. 루트 5가. 그래서 빼기는 2가 되는 거고요. 곱한 거는 루트 5 플러스 1이랑 루트 5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되겠죠? 앞에 것끼리 그러니까 5고 뒤에 것 곱하면 1이니까 4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할게요. 뺄셈한 거는 2니까 이건 2의 3제곱 빼기 3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2가 이렇게 해서 되겠죠? 요 값은 8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모르는 값이고요. 이걸 계산하면 3, 4, 12, 24가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결과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32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값은 32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필요하냐? 우리 이제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만 필요하냐? 왼쪽으로 딱 넘어오면 요것만 필요하다. 요 놈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눗셈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눗셈은 이제 다항식입니다. 문자를 가지고 나누는 건데, 그 나눗셈, 솔직히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은 이제 싹 끝난 거고 이제 나누기라는 이 포인트인데, 이 나누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의 나눗셈도 솔직히 복잡했거든. 예를 들어서, 376 나누기 12 하면 어땠나요? 이렇게 나누기 했잖아요. 나눈 숫자를 여기다 써가지고 실제로 나누니까 3을 하면 이렇게 간신히 나아져서 이렇게 나와서
1을 하면 이렇게 12가 돼갖고 4가 되니까 이 나머지가 12보다 이렇게 작아지면 끝났다 생각해서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모기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문자의 나눗셈도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냐면 문자의 나눗셈은 차수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수를. 실제로 예제 3번에 1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아니 1번은 좀 쉬우니까 2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줄게요. 잘 봐보세요.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2x의 3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1로 들어가고요. 맞잖아요. 나누는 숫자가 우리 이렇게 요 안에 1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1로 들어갔죠? 나누는 숫자가 1로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고반 숫자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그렇죠. 앞에 써졌죠?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눠볼게요. 차수로 나누는데 가장 큰 차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차수를. 그러면 x제곱으로 어떻게 2x 3제곱을 사라지게 만드냐? x가 있어갖고 얘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x의 3제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마저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2x를 곱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숫자의 나눗셈도 위에 잠깐 봐보면 이래 돼 있어요. 3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곱하기 해갖고 나눗셈 해갖고 숫자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2x를 이렇게 다 곱해가면 얘는 곱하면 이거랑 곱하면 2x의 3제곱 되죠.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딱 뺄셈을 사라졌을 때 이게 다 사라지게 만들려고요.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요. 얘를 곱하면 플러스 2x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이렇게 위아래로 빼주면 이건 사라지게 되죠. 원하는 대로. 뺄셈을 하면 덧셈으로 바뀌니까 얘는 덧셈으로 바뀌니까 더하기 4x의 제곱이 되고요. 계산 못하니까. 그 다음에 2x하고 5x를 빼니까 얼마 돼요? 3x가 되는 거고 4는 아무도 안 빼니까 4라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숫자의 나눗셈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저기 옆에다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21 나누기 5 하면 이렇게 220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숫자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4를 곱하면 5, 4 곱셈이죠. 20 해가지고 이렇게 없애서 가장 큰 숫자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차수를 없애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없앨 건 이거겠죠. 이렇게. 근데 x제곱으로 얘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4를 곱해주면 4랑 이제 x제곱이랑 곱하니까 4x제곱이 돼서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를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4를 곱하면 이렇게 4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없어지게 만들어서 뺄셈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덧셈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게 헷갈릴까봐 제가 번호 바뀌진 않을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서 해볼게요. 이렇게 덧셈이 바뀌고 얘는 뺄셈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는 11x가 되고요. 뺐으니까 4는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1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봐보세요. 얘도 이제 2로 하면 5, 20에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나누려는 수보다 이 나머지가 이제 작아지면 우리는 나눗셈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또 목을 Q라고 할 거니까 나머지는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봐보면 얘는 이제 뭐였냐면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2차가 됐잖아요. 2차가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렇죠. 얘는 지금 1차가 됐으니까 당연히 차수 차이가 이렇게 됐죠? 할 수 있겠나요?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차수가 작아졌구나. 나눈 숫자보다 차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나눗셈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목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목이라고 이걸 나머지를 합니다. 그래서 목이를 2x 플러스 4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11x라고 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실제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파란색으로 이제 다시 써갖고 해볼게요.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누면 분명히 나눠져가지고 나머지가 딱 나오는 순간에 그때 나머지에 포인트가 이거예요.
B의 차수랑 R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커지는 순간이 되면 그러면 나눗셈이 끝나고 목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여기 이 식이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얘기했지만 다항식으로 쓰다 보면 실제로 이게 계속 이게 숫자로 나누기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익숙해 했는데 다항식으로 쓰면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A란 숫자를 B로 나누면 목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라는 이런 식을 이제부터 쓰게 되고 요거를 나눗셈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습을 이제 뒤에 가서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연습을 해보면요. 보이나요? 문제 7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6번은 이제 나누기 하는 거니까 나눠서 이제 목과 나머지를 해보세요. 이제 해보는 거니까 연습을 할게요. 근데 문제 7번을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럽니다. 다항식 A를 요거로 나누면 봐보세요. A를 이렇게 하고 요렇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면 목이 x 플러스 2가 됐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2x 플러스 1이 될 때 A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잘 봐보세요. 숫자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유추가 되거든요.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문자로 쳐다보니까 이 A를 어떻게 구한대? 문자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란 숫자를 잘 쳐다보세요. 뭐로 나눴나요? 그렇죠.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니까 목이 이렇게 곱셈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R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 다항식에선 이렇게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배우지만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 쓰면 목이 얼마가 됐냐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덧셈으로 2x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은 구할 수 있죠.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얘만 계산하면 x를 이렇게 곱하고 2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는 거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면 이제 나눗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있나요?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복잡해서 솔직히 이거 언제 이걸 다 하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것을 덜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이제 고안하게 되는 겁니다. 조립한다는 것은 잘 아는 거잖아요. 뭐 로봇을 조립한다는. 근데 제자가 뭐냐? 나눌 제자입니다. 복잡하니까 조립제법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립제법을 이제 하는 법을 알려줄 건데요. 잘 봐보세요. 이제 예제 4번을 가지고 이제 바로 연습하면서 연습을 할게요. 조립제법을 할 때 이제 꼭 약속 지을 게 하나 있냐면 나누는 수가 꼭 1차식이어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제가 나누는 수가 이렇게 2차면 조립제법이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하려면 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립제법이 오케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냐? 약속 이렇게 지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잘 봐요. 조립제법은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나누려는 숫자 이 숫자를 이렇게 부호까지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나누기 거꾸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옆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4x의 3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숫자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요 숫자는 이렇게 숫자 앞에 있는 개수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는 뭔 숫자를 쓰냐면 얘가 0이 되니까 이게 0이 되니까 x가 언제 0이 되나요?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죠. 왜 이걸 구하는 거냐면 솔직히 뒤에 배우는 인수정리랑을 통해서 배우는데 뭐 지금 필요 없어요.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식.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는 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그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딱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4라는 숫자는 그냥 내리면 내려 쓰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내려온 숫자랑 곱한 숫자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8로 4, 2, 8 보이죠? 그리고
얘 두 개를 계산한 숫자를 다시 이렇게 내려 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8이랑 플러스 1이랑 계산 마이너스죠. 그리고 다시 또 고반 숫자를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2, 6, 12랑 10이 되죠. 또 계산한 숫자를 얼마 쓰냐면 그대로 내려 쓰고 또 고반 숫자를 여기다 씁니다. 고반 숫자 되나요? 2, 9, 18 이렇게. 그리고 계산한 숫자를 딱 쓰면 계산 숫자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결과값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쳐다봤을 때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9 쓰면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R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은 마이너스 3이다. 끝. 포인트. 나머지는 무조건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이거는 목입니다. 목. 그럼 목은 어떻게 쓰냐? 뒤에서부터 쓰는데 얘가 0차, 1차, 2차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x의 제곱 1차 6x 0차는 상수항이죠. 9라고 쓰는 이거를 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리제법입니다. 조리제법 좀 생각보다 어렵나요? 다시 옆에 제가 요걸 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혹시 모르니까 2번 문제를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봐볼게요. 1차입니다. 1차니까 조리제법 오케이. 쓰면 되겠다. 그럼 되겠죠? 그럼 이제 써볼게요. x의 3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이번에는 없네요. 없어. 뭐가 없는지 보이죠? 1차가 없죠? 이거를 x-3으로 나누니까 목하고 나머지가 나올 건데 목과 나머지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개수를 써야 하는 거니까 1, 4,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3차를 썼으면 2차를 써야 하고 2차를 썼으면 그 다음에 뭘 써야 하냐면 1차를 써야 하는데 1차가 없잖아. 그럼 1차는 뭐라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0, 0, 0. 그 다음에 0차의 숫자를 이렇게 써야 한다. 이게 공식이라 했잖아.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0의 값이 3이죠. 이렇게 3. 3을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1은 그냥 내려오고요. 고반거를 쓰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또 내려오고요. 고반거를 쓰니까 3, 7에 21 되죠. 계산하니까 내려오고요. 고반거를 쓰니까 그렇죠. 63이 되겠죠. 내려오니까 얼마냐? 55가 되니까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R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55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0차, 1차, 2차로 쓴다면 된다 했으니까 이거는 X의 제곱. 1차는 7X겠죠. 이렇게 차수가 하나인 거예요. 0차는 21로 쓰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Q, 나머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막 나눗셈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조리제법이라고도 하고 나누기 거꾸로 하는 거다라고도 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제 5번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가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입니다. 이제 예제 5번을 쳐다보니까 이제 1차네? 오케이. 됐죠? 그래서 해보니까 2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한동안은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목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겠다. 이때 목과 나머지를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보니까 1차니까 땡큐죠. 2, 3, 마이너스 3, 1 써가지고 요렇게 조리제법을 해가지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니까 헷갈리는 사람들 써봐요.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x는 2x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나요?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0이 되는 값에서 여기다 왼쪽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2가 내려오고 고반걸 쓰는 거죠. 고반이 얼마 되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하면 2가 또 내려왔죠. 고반걸 쓰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고반걸 쓰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오니까 끝.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되겠죠. 이제 나머지 R은 3이라는 건 끝났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했으니까 이제 감이 잡겠죠. 근데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이거를 외운 사람들은 알 건데 외우지 않는 사람들 잘 보면 어떤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나누는 숫자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 이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x-2분의 1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물론 맞습니다. 여기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x-2분의 1에서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이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구한 이 q값은 실제로 이제 쓰고 이제 지울게요. q값은 실제로 2x의 3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걸 나눴으니까 이걸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를 정리해 보면 그랬을 때 이렇게 2x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틀렸죠?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보이죠? 이걸로 나눴을 때잖아요. 이걸로 나눴을 때. 근데 이걸로 나눴을 때를 구해가지고 이걸 목이라고 치면 땡인 거잖아요. 나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이 잘 안 보일까? 잘 안 보일 것 같죠? 죄송합니다. 뭐 어떤 색으로 해야 하나? 그냥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에 있는 숫자의 2를 빼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2를 빼면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2가 곱해지는 거야. 여기다가 2를 빼가지고 여기 2를 곱해보면 2x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기는 2를 넣었으니까 2x 마이너스 1로 넣어지는 거고요. 2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2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누기를 이해한 값이 목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 9번과 여기 문제 9번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 또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서 뒷문제를 쭉 다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방금 말한 이 4번 문제 이 두 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봐보세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이 식을 1차식 이해로 했어요. 좀 이거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나 느낌이 날 거예요. 이걸로 나누니까 당연히 조리제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1차니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려는데 서린이가 했던 방법을 쳐다보니까 잘 봐보세요. 쳐다보니까 8 마이너스 6 4를 써가지고 2분의 1로 나눴어요. 뭘 잘못했어요? 2차가 0이잖아, 0. 근데 0을 빼먹었죠. 그래서 요거는 땡이 됐나요? 그러면 2차가 0인 게 빠졌다라는 게 땡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우가 문제를 방금 볼게요. 현우를 보니까 잘했네. 2차가 0을 했네. 우리 지금 식을 아까 써보면 8x의 3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를 나누는데 이제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이거 기억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2차를 잘 넣었어요. 2차를 계산하니까 다 맞았어요. 다 맞았죠? 그래서 이제 감을 잡아보니까 이 숫자는 x-2분의 1로 한 거니까 여기 봐볼게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해보면 x-2분의 1로 한 거니까 그쵸? 그럼 목은 지금 나온 이 목은 8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라는 것에 이거 너무 지금 칸이 없네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좀 당겨서 다시 써볼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2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조리제법을 한 걸 쳐다보니까 얘는 x-2분의 1로 한 거기 때문에 x-2분의 1로 나눈 거고요. 목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8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나왔죠. 근데 나머지가 이렇게 2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얘로 나눈 거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거를 2를 옮겨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4x 2로 나눠서 이렇게 2로
없애주고 넘어와서 이렇게 2x-1로 나누면 요게 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목이니까 목이라 했네, 잘했네, 맞았네. 근데 얘는 뭘 틀렸냐면 보이죠? 나머지는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야 하는 거잖아.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나머지마저 1을 2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현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분간 촬영했는데 각각 푸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시간에 선생님이 잘 체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